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각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었죠. 직선과 직선, 그다음 직선과 평면에 대한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평면과 평면에 대한 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이면각이라는 도형을 알아야 돼요. 자, 보시면 평면이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우리가 교선이 생긴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쵸? 그 직선을 이제 교선이다라고 배웠었죠. 참고로 두 평면이 이루는 위치 관계는 만나거나 아니면 뭐가 있었지? 그쵸? 평행인 경우가 있을 수 있었죠. 근데 평행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선도 마찬가지였었지 평행인 경우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두 평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기게 되고요. 이 교선을 공유하는 두 평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이면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이다. 그래서 이 도형 자체를 이면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식의 도형을 두 평면이 그럼 만나게 되면 이면각이 몇 개냐? 지금 요렇게, 그쵸? 요렇게 한 평면, 그 다음에 요렇게, 그죠? 보이시죠? 요렇게 한쪽, 그 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요쪽, 그리고 이쪽, 그리고 이쪽, 그리고 이쪽, 이렇게 총 몇 개가 생기게 되는 거냐면 4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쵸? 요런 식으로 요쪽, 그다음에 요쪽 총 4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크기가 크지 않은, 이쪽은 크기가 큰 이면각의 도형이죠. 그쵸? 그래서 크기가 크지 않은 쪽에 관심이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면각을 이제 알았으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이제 이면각 요 도형을 준비를 합니다. 지금 요 평면, 그 다음에 이 평면, 두 평면이 있고, 두 평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만나고 있죠. 만나서 교선이 이렇게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교선을 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선 위의 점을 H, 요 교선 위의 점을 H라고 하고, 알파 위의 점을 P, 여기 P 보이시죠? 그다음 베타 위의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L을요, 요 L과 수직이 되게끔 작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점 P에서 H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와 직각이 되도록 요 L과, 그쵸? 요 교선과, 지금 이게 교선인데 교선과 직각이 되도록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Q라는 점에서 H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다시 요 L과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 H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도록. 자, 이 상황이 성립을 할 때 우리가 이 직각과 요 직각으로 만든 이 수선과 이 수선, 그쵸? 이 두 개의 이게 수선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각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 각 보이시죠? 요 각을 우리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그래서 이 각을 PHQ, 이 각을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정의한다고? 교선을 찾으시고요. 교선에서 한 평면의 교선의 수직, 그 다음에 한 평면에서 교선의 수직이 되게끔 만나게 하는 그때 이 각이 생기게 되고, 이 각을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용어 좀 정리할게요. 자, 용어. 아까 이면각 얘기했죠? 두 반평면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 자체를 이면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면각의 변은 요 교선을 이면각의 변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면각의 면은요, 그 반평면을 구성하는 요 알파와 베타를 이면각의 면이라고 하고요. 이면각의 크기를, 자, 그쵸? 각 써볼까요? PHQ, 요것을 이면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면각의 크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시 이면각의 크기 어떻게 했었죠? 교선의 수직, 직각 내리고 교선의 직각 내려서 생기게 되는 요 세타를 이면각의 크기,
또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4번이 좀 중요하겠죠. 결국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시면 될까요?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무엇을 찾는다? 그렇죠. 교선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교선에 대해서 양쪽으로 직각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쪽도 직각, 이쪽도 직각 찾으시면 그렇게 되면 생겨나게 되는 각, 이 각이 바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이루는 각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배운 겁니다. 첫 번째, 직선과 직선,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 그리고 평면과 평면, 오늘 배운 내용까지 다 배우게 됐고요. 자, 꼬인 위치에 이게 지금 만나고 있는 직선과 직선이면은 그냥 바로 두 개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얘를, 그쵸, 요 예각을 이루는 각이다라고 보면 될 텐데, 만약에 꼬여 있어. 꼬여있는 직선과 직선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그쵸. 평행이동 했었죠. 이게 포인트였죠. 자, 평행이동 했었습니다. 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평행이동을 시켜서 걔를 만나게 한 뒤에 교점 찾는 거였죠. 그쵸. 자, 그 다음 직선과 평면 어떻게 됐었지? 직선과 평면은 요렇게 평면이 있었고 요렇게 직선이 요렇게 있었어. 요렇게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죠? 직선 위에 한 점에서 평면에 뭘 내렸죠? 그렇죠. 이렇게 수선의 발이었죠. 수선의 발을 내렸죠. 발을 내린 다음에 요렇게 생겼을 때 만나는 요 각, 요 각을 우리가 직선과 평면 사이 각이라고 했었지. 기억이 다 나야 됩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오늘 배운 거 평면과 평면 어떻게 한다고? 교선을 찾는다고. 교선 찾아서 양쪽에 직각을 내린다. 양쪽 직각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 중요합니다. 요거 세 개 다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꼬인 위치의 직선과 직선, 평행이동, 직선과 평면, 한 점에서 수선의 발, 평면과 평면은 교선 찾아 직각, 그쵸? 양쪽 직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직육면체에서 자, 길이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위의 면은 정사각형인 것 같아요. 그쵸? 위의 면은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직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평면 ABCD야. 윗면이죠. 윗면과 이 색칠한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자, 지금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인 거니까. 그쵸? 그럼 위의 평면과 내가 요 색칠되어 있는 요 평면에 뭘 찾으셔야 돼요? 교선을 찾아야겠죠. 교선은 어때요? 이 평면과 윗면이 만나는 선, 이게 교선이죠. 그쵸? BD, 얘가 바로 교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선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요 교선에 양쪽으로 직각을 내리는 거죠. 그쵸? 요 평면에서 직각을 내리고 요 평면에서 직각을 내리는 겁니다. 자, 먼저 요 삼각형에서 직각 한번 내려볼까요?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요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어떨까요? 같은 이제 그 직사각형의 대각선인 거니까 길이가 같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직각을 내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직각을 딱 하고 내려주게 되면 여기가 중점으로 이렇게 딱 찍히게 된다. 그쵸? 이렇게 찍히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편의상 요거를 좀 M이라고 좀 해봅시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각 내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직각을 내려야 돼? 요 윗평면에서도 요 교선의 직각을 내려야 되는 건데 이 윗평면은 지금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인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교선을 내려주게 되면 요 M으로 모이게 돼서 여기가 직각이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쵸? 왜냐면 정사각형인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 정사각형이니까 모두 다 M으로 모이게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요 두 개의 선으로 만들어지는 요 각이 우리가 말하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럴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얘를 가만히 보면 지금 요 가만히 보면 이게 요 A이라는 것이 이 윗평면의 수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각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결국 이 만들어진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 삼각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각 삼각형에서 결국 요 세타, 이거 지금 빨간색 세타죠. 이 세타의 코사인 값을 구하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거의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려면 뭐와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2m 길이가 필요하겠네요. 그쵸? 요 2m의 길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m의 길이를 구해 볼 건데, 자, 요 2m의 길이를 구하려면 지금 얘가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여기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빗변의 길이를 알면 이 높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일단은 좀 길이를 좀 써놓을까요? 자, 얘가 2고요. 얘가 지금 2루트 3인 거죠. 그쵸? 그럼 2하고 2루트 3인 거니까 2b의 길이부터 구해볼까요? 자, 요 2b의 길이는 요 길이 얘는 2루트 3이고 그 다음 2인 거니까 2루트 3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의 제곱 요거에다가 루트를 딱 취해주시면 그럼 2b가 나오게 되겠죠. 요 계산하시면 그쵸? 요걸 계산을 하시면 요거는 루트 12에다가 플러스 4가 되게 되는 거니까 16에 대해서 4가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2b의 길이는 4 하고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BD인가요? BD는 이게 지금 대각선이죠? 이게 2루트 3, 2루트 3의 대각선인 거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게 돼서 얘는 2루트 6이 되게 될 텐데 그런데 그쪽에 반에 해당하는 거니까 루트 6만 해당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 2m의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2m의 길이는요. 요 2m 보이시죠? 얘의 길이는 빗변이 4고 이게 지금 밑변이 루트 6인 거니까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서 루트 6의 제곱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6을 빼주면 될까요? 그래서 얘를 빼주면 2m의 길이가 나오게 되게 될 거고요. 얘를 계산하시면 얘는 16에서 6 빼는 거니까 루트 10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2m의 길이가 루트 10이다. 저 지금 요거 구한 거죠. 그쵸? 요 2m의 길이가 루트 10이다 라는 걸 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만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각선에서 결국엔 이게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형에서 이 대각선의 하나의 길인 거니까 아까 구했죠. 루트 6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6이다. 그렇죠? 지금 얘 길이가 왜? 이 길이 똑같잖아. 두 개 똑같죠? 같은 대각선의 반등인 거니까. 그래서 AM의 길이는 루트 6이다. 뭐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고. 그렇죠? 뭐 아니면 이게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셔도 괜찮고. 자, 어쨌든 구했습니다. 자, 그럼 끝났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라는 건 뭐예요? 코사인 세타는 요것분의 요게 되겠죠. 그쵸? 그럼 2m분의 am이 되게 되는 거니까 루트 10분의 루트 6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게 돼서 답을 계산해 주면 5루트 15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정사면체에서 두 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정사면체입니다. 그렇죠? 두 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 자, 요 옆면 ABC 하고요. 요 밑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어차피 사면이 전부 다 똑같은 면이기 때문에 어떤 걸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ABC, BCD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이 두 면이 이루는 각인 거니까 일단은 교선 찾아야죠. 교선은 뭐죠? BC가 교선이죠. 그리고 그 교선에서 양쪽으로 직각을 내려주셔야죠. 자, 근데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서 BC로 직각을 내려주게 되면 여기는 같은 길이가 이렇게 되는 중점에 찍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밑면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D에서 이쪽 직선으로 교선을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게 돼서 여기 직각이 되고요. 같은 점에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뭐 여기를 편의상 뭐 M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같은 점에 중점에 이렇게 찍히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거의 코사인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쵸? 여기가 지금 세타고 이게 지금 세타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알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요 A를요.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 자, 이거에 수선의 발을 꽝 하고 내리잖아? 그럼 어디에 찍힐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꽝 하고 수선의 발 A'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수선의 발이 찍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찍히는가, 그쵸? A가 왜 이렇게 찍히는가가 조금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려볼게요. 밑면을 좀 그리겠습니다. 자, 밑면 이렇게 됐고요. 지금 D, B, C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가
M인 상황이죠. 그쵸? 여기가 지금 M인, 중점이 M인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지금 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선생님의 주장은 뭐냐면 A'이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A'은요. 저 삼각형,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될 겁니다. 무게중심이 될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얘를 좀 꽝 하고 내렸지. 꽝 하고 내려서 지금 이걸 꽝 하고 꽝 주저앉히면 A를 위에서 힘을 팍 눌러서 얘를 그냥 찌그러뜨린다고 생각해봐. 찌그러뜨리면 이 선들이 AB, AC, AD 이 선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지. A 프라임 B, A 프라임 C, A 프라임 D로 찌그러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에서 힘을 확 줘서 누르게 되면 발로 팍 밟아서 누르게 되면은 이게 팍 찌그러질 거 아니야. A가 A 프라임으로 수직으로 쾅 하고 박히게 될 거고 그러면서 AB, AC, AD도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게 될 텐데 지금 이게 정사면체였기 때문에 사실 AB, AC, AD는 길이가 다 어때요? 같죠?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모두 다 어떨까요? 같겠죠. 그쵸? 그런데 밑면도 지금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에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네? A 프라임이 뭐가 되는 거죠? 외심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모두 어떻죠? 한 점에서 보이죠. 그러니까 이 A 프라임은 무게중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됐고요. 자, 무게중심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비율이 성립하죠. 요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지? 2대 1이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럼 이 사실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A를 밑으로 확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A'에 모인다는 거 알았어요. 그쵸? 이게 직각이 됐죠? 자, 이렇게 표시할까요? 여기 직각이 됐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쵸? 직각이 됐고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됐냐면 직각삼각형이 됐어요. 보이시죠?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값을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빗변이 필요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만큼 밑변이 필요하게 되겠죠. 인정? 자, 그랬을 때 요 길이를 편의상 K라고 하겠습니다. K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 이 전체 MD의 길이도 K지. 보이지? K인데 A 프라임이 지금 무게중심인 거니까 얘가 K면 얘는 3분의 1 K죠. 다시 지금 이게 K면 요만큼인 거잖아. 요만큼을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요 전체 MD가 K면 그거에 3개를 나눈 것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점은 3분의 K가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났네요. 아,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걸까요? 코사인 세타는 K분의 밑변분의 3분의 K가 되게 되는 거니까 이거 지워지게 되면 답은 3분의 1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사면체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은 A'이고 그것이 결국 무게중심, 외심, 내심 같은 점으로 이렇게 확 하고 수선의 발이 찍히게 된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자,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중앙에 있는 뭐 피라미드는 이렇대요. 자, 사각뿔 모양으로도 있고요. 높이가 지금 24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위에 꼭지점이고 얘를 수선의 발을 꽝 하고 내린 거죠. 수선의 발을 꽝 하고 내려주게 되면 이 높이가 24가 되게 된다라는 거고요. 밑면은 한 면의 길이가 36. 지금 요 길이가 다 36이 되겠네요. 여기도 36이고 여기도 36인 그런 정사각형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옆면이 모두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래요. 그쵸? 이 옆면이 모두 이등변 삼각형일 때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볼 건데 그럼 옆면과 밑면의 교선이 어디 있죠? 이거죠, 이거. 그쵸? 얘가 바로 지금 교선이 되게 되겠죠? 얘가 바로 교선이 되게 되는 거고 교선으로 양쪽 직각. 자, 내릴게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 내려주게 되면 여기가 중점으로 꽝 찍히겠죠.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도 밑면에서도 직각을 내려주게 되면 이 수선의 발과 요렇게 돼서 꽝 하고 요렇게 찍히게 될 겁니다. 그쵸? 같은 점으로 모일 거예요. 왜? 정사각형인 거니까. 자, 그럴 때 만들어지게 되는 이 각을 우리가 지금 세타라고 했고요.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 하는 건데 얘가 수선의 발이니까 요거 직각이겠죠? 얘는 직각 삼각형이 되게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좀 구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코사인 세타의 값이 궁금한 거니까 결국 뭐가 궁금한 거냐면 요거하고 요거. 그쵸? 요거하고 요거만 알면 될 텐데 지금 요 파란색의 이 길이는, 이 초록색의 길이는 결국엔 요 36의 절반인 거니까 얘는 18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요 빗변의 길이. 그쵸? 요 빗변. 지금 우리가 요것만 알면 끝나게 되는 거고 요 빗변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게 되는 거니까 써볼까요? 얘는 24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18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취해주면 되겠죠. 요 계산하시면 900하고 나와서 30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빗변의 길이가 30인 거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요. 빗변분의 그 다음에 밑변이 되게 되고 요 계산해주면 6으로 나누면 될까요? 6, 38, 6, 5, 30해서 답은 5분의 3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접히는 휴대전화, 그쵸? 뭐 폴더블 폰인가 봐요. 예, 그것의 두 면을 각각 평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습니다. 두 평면의 교선, 접히는 선이겠죠? 얘를 L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죠. 45도, 30도, 8 다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인 거죠. 그러면 두 평면, 여기 있죠? 알파와 베타의 교선이 L인 거죠. 그쵸? 교선이 L이고 여기 지금 양쪽 직각이 돼 있네요. 교선으로 여기에 직각. 그쵸? 직각. 그 다음에 여기 교선에서 양쪽 직각. 여기 직각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교선의 직각 내린 것이 이루는 각의 크기인 거니까 여기죠. 여기가 내가 원하는 세타가 되게 되는 겁니다. BDC가 내가 원하는 세타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한번 길이부터 좀 세팅을 합시다. 자, 얘가 지금 8이고요. 얘가 30도고 얘가 직각입니다. 그럼 요 삼각형이 지금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지금 1대 2대 루트 3 만족하겠죠? 여기가 8인 거니까 요 길이는 4. 1대 2대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루트 3인 거니까 4 루트 3 하고 이렇게 되게 될 거고 45도 90도니까 여기도 45도. 그럼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1대 1대 루트 2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요 삼각형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요 삼각형에서 세타를 구할 건데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 거냐면 4루트 3, 4루트 3. 오,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쵸?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었을 겁니다. 다시 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아이고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지금 여기가 B고요. 여기가 D고요. 여기가 C라고 할 때 얘가 4루트 3인 거고 여기도 4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면이 지금 4 하고 나오는 상황. 그럴 때 얘가 지금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쉽게 요거 지금 이등변 삼각형 이니까 직각 내려주게 되면 이 길이 똑같게 돼서 요 길이가 지금 2가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4 루트 3분의 4입니다가 되게 돼서 2죠. 입니다가 되게 돼서 약분하면 이렇게 되게 될 거고 유리호까지 해주면 6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해서 코사인 세타 값 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인데 번호가 잘못됐네요. 6번으로 하나 밀렸네. 5번인데 아무튼 6번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이고요. 자, 먼저 두 평면 알파와 베타에 이루는 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교선이죠. 이 교선이면 이렇게 해서 직각, 그쵸? 이렇게 해서 직각,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직각 이걸 해가지고 30도를 찾은 거죠.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평면 베타 위의 점, 이 베타 위의 점입니다. 점 P와 교선 위의 점 Q에 대해서 요 길이가 8이고 여기가 60도다. 그때 점 P와 평면 알파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거리라는 건 최단인 거니까 이 평면 P에서 점 P에서 알파로 최단 거리로 꽂아야 되는 거니까 수선의 발을 꽝 하고 이렇게 꽂아 줘야 되는 거죠. 알파 위로. 지금 이 점은 알파 위의 점인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그쵸? 여기가 알파 위의 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 알파 평면 알파의 점인 겁니다. 다시 똑바로 이렇게 돼서 알파 위에 점이 이렇게 땅 하고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수선의 발일 때 이 수선의 발을 한번 구해봐라. 길이를 구해봐라. 이런 지금 문제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요거를 작도를 이게 지금 어디에 찍힐지 그 작도부터 좀 궁금할 것 같거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점 P가 있죠. 자, 이게 선이 있죠. 자, 이걸 어떻게 작도하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얘를 보시면 P에서 이 직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이 교선으로 수선의 발을 꽝 하고 내렸습니다. 괜찮죠? 내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 AB, 요 교선에 만나는 점에서 다시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직선을 한번 작도해 볼게요. 지금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직각 표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직각이 되게끔 냈고요. 그 다음에 요 교선을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직각이 되도록 직선을 딱 그렸어요. 그렸을 때 요 직선에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꽝 하고 내려 꽂으면 P를 내려 꽂으면 이게 지금 현재는 이 빨간색이 초록색이랑만 직각인 겁니다. 내려 꽂으면 결국에는 이 점이 만나게 되는 이 점이 수선의 발까지 되게 되겠죠. 평면 알파에. 지금 이 내용이 뭐죠? 이 내용이 3수선 정리 세 번째죠. 그렇죠? 3수선 정리 세 번째가 수선의 발의 작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교선의 직각, 그다음에 그 교선과 수직인 직선을 뽑아냈었을 때 그것이 그 직선과 그 직선의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것이 수선의 발이 되게 된다. 그렇죠? 이런 흐름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수선의 발을 작도를 해낼 수 있었고요. 나는 결국 이 빨간색의 길이를 아는 게 지금 목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30도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여기가 30도가 되겠지. 그치? 왜? 평면이 이루는 각이 어떻게 작도하는 거였어? 직각, 만나는 각 이거였잖아. 이게 곧 30도가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사실을 가지고서 문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길이가 8이죠. 여기 직각이죠. 1대 2대 루트 3인 거니까 여기가 8이니까 요 길이는 4가 되게 될 거고 얘는 4 루트 3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여기가 30도죠. 여기 직각이고 그럼 다시 또 1대 2대 루트 3이 되게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2 루트 3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빨간색의 길이가 2 루트 3이고 이것이 점과 평면 사이 거리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됐고 7번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에 세 모서리가 있고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여기가 1이네요. AP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가 1이고 되게끔 PQR을 찍었습니다. 자, 그럴 때 평면과 평면 PQR과 색칠한 거죠. 그 다음 평면 이것이 옆면이죠. 그쵸? 옆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자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초록 색깔로 색칠된 면과 옆면에 만나는 교선부터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평면이 잘려져 있기 때문에 교선이 생각처럼 잘 보이지 않죠. 그쵸? 얘를 연장을 쭉 해서 이런 식으로 그쵸? 쭉 연장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만만치 않죠. 그쵸?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이 평면을요. 이 옆면에 평행이동 시켜서 만나도록 해주는 것도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요. 평행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이만큼의 길이가 1이죠. 이만큼의 길이도 1이에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도 한 칸 내려오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1로 내려오게 되고 얘가 1이었으니까 한 칸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얘가 한 칸 내려오게 되면 1로 내려오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그쵸? 평면이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PQR이
이렇게 이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 됐고 그렇게 되면 만나는 선이 뭐가 되게 되는 거냐면 얘가 바로 교선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쵸? 얘가 바로 교선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이가 지금 얼마일까요? 얘가 1이었고 한 칸 내려왔고 전체가 3이었잖아. 그럼 이 길이가 1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쵸? 그래서 길이 나오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교선 찾았고 각을 찾아줘야겠죠. 자, 그럼 각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이 교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그림 자체에서 해주면 지금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요. 자, 밑에 도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지금 이 점이 여기라고 생각할게요.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로 내려왔고요. 여기가 C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1로 내려왔죠. F 이렇게 되게 되는 거여서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 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평면과 옆면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게 지금 교선입니다. 얘가 교선이면 자 옆면부터 볼게요. 옆면에서 교선에 내릴 건데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지금 여기를 편의상 P'이라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서로 어떨까요? 똑같겠죠? 1, 3, 1, 3 똑같겠죠? 그쵸?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여기에 꽝 하고 찍히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찍히게 될 거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찍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옆면에서 다시 이 교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해주게 될 텐데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이 같은 점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돼서 요렇게 찍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 사이각이 결국에는 내가 구하는 세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지금 세타가 되게 되는 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요 세타를 길이를 이거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건데 얘가 지금 수선의 발로 작동하기 때문에 여기도 직각이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요. 직각 삼각형이 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요 직각 삼각형에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구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편의상 여기를 그냥 M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M은 요거 이 정사각형에서의 중점인 거잖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을 거란 말이야. 중점이 되게 되는 거니까 M이라고 놓고요. 나는 P'M의 길이 구하면 될 거고 여기가 B였나요? 그 다음에 BM의 길이를 구하면 끝이 나게 되는 거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먼저 요 BM의 길이부터 구해볼까요? 요 BM의 길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었잖아. 옆면을 지금 평면화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여기가 다 3인 겁니다. 3인 것이고 지금 여기가 C고 여기가 F가 되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고 여기가 B인 거고요. 지금 수직을 이렇게 내려 꽂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내려 꽂힌 거죠. B가 M에 이렇게 내려 꽂히게 된 거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인 건데 지금 이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네. 그럼 얘는 대각선의 반등인 거니까 지금 1대 1대 루트이니까 3루트인 건데 그것의 반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루트 2를 반 나눈 거니까 2분의 3루트 2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여기가 지금 m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BM의 길이는 2분의 3루트 2다라는 거 일단은 구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P'M이 필요하죠. P'M은 이 평면 다시 평면화 해볼까요? 이 평면을 그쵸 이렇게 평면화 해주게 되면 여기가 지금 P', 그 다음에 여기가 F, 여기가 C가 되게 되는 건데 요 길이 똑같은 상황 그쵸?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내리게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가 지금 M이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럴 때 나는 P'M 이걸 구하시는 거고 그럼 요 옆면하고 요 옆면 그 다음에 요 밑면 이게 빗변 밑면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근데 요 길이는요 요 길이는 FM 요거는 아까 요거였잖아요. 요거였으니까 이 길이는 여기가 똑같이 2분의 3루트 2가 되게 된다. 요거는 똑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될 거고 요 옆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요 빗변은 요거죠. 요거 그렇죠? 요거는 지금 이 길이가 아까 얼마였어? 이 길이가 1이었지. 얘가 1이었고 지금 얘가 얼마죠? 얘가 지금 3이죠. 그럼 빗변의 길이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10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P'M의
길이는 P'M의 길이는 결국 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겠죠. 써주면 루트 10의 제곱 10 마이너스 여기는 2분의 3 루트 2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 계산을 열심히 해주시게 되면 요거 루트 2분의 11을 하고 요렇게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끝났네요. 아, 내가 알고 싶은 거 지금 다 끝났죠? 여기 지금 요거 P'M 요거 알았고요. 그 다음 BM 요거 알았으니까 코사인 세타 써주시면 되겠지.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얘는 루트 2분의 11 분의 그 다음에 BM 그리고 2분의 3루트 2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 요 계산을 해주시면 11분의 3루트 11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쵸? 예전에 이거 아주 오래된 수능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요 평면을 어떻게 한다? 아, 이쪽으로 평행이동해서 붙인다. 그래서 교선이 뭐가 됨을 안다? 아, 교선이 이것이 됨을 안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교선의 양쪽 직각을 내린 것. 그래서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걸 안다. 그리고 이 M이 이 옆면의 가운데점, 중점을 알고요. 또 그 M으로 여기에 P를 내렸을 때 같은 점으로 모인다. 그러니까 옆면이 정사각형이고 이 지금 이 색칠된 면이 이등변 삼각형임을 이용해서 수선의 발을 직각을 쉽게 내릴 수 있다. 그 점이 한 점 M으로 모여지게 된다까지 이해하시면 이 문제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